토큰화 시대가 과연 올 것인가 하는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제도권에서는 질문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토큰화의 핵심 질문이 미래가 있느냐가 아닌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SEC조차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시험할 수 있는 혁신 예외 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선 현실입니다. 코인베이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63%가 이미 토큰화 자산 배분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떤 코인이 주목받을까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근간이 될 어떤 인프라가 선택될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XRP 투자자로서 이 변화가 왜 리플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인지 그 속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플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토큰화된 실물 자산 시장이 2033년까지 약 19조 달러, 즉 2.5 경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막대한 시장이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고 결제되느냐가 향후 금융 패권을 좌우할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많아도 도로가 없으면 운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빠르고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규제 준수 여부, 정산의 안정성, 신원 확인의 철저함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결국 가치 창출의 핵심은 자산 규모 자체가 아니라 그 자산들이 실제로 유통되는 레일의 점유율에 달려 있습니다. 리플이 왜 단순 송금 코인을 넘어 금융 레이어로 포지셔닝 하는지 그 전략적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토큰화 인프라 시장의 선두주자는 이더리움입니다. 온체인에서 직접 유통되는 토큰화 자산 규모가 155억 달러에 달하며 네트워크 효과와 유동성 면에서 가장 넓은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역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토큰화 주식 등 실험적인 금융 영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기관들이 요구하는 규제 준수와 보안 측면에서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시장의 관심이 전통적인 채권을 넘어 더욱 복잡한 금융 상품으로 확대될수록 단순히 빠른 속도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리플이 공략하는 결정적인 틈새 시장이자 기회입니다. 리플은 XRP 레저를 단순한 송금 체인이 아닌 발행부터 수탁, 정산까지 통합하는 고성능 금융 레이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 리더의 89%가 파트너 선정 시 수탁과 보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입니다. 특히 리플이 준비 중인 퍼미션드 덱스와 퍼미션드 도메인은 기관들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며 본인 확인을 거친 참여자들과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속도 경쟁이 아닌 누가 더 안전하게 기관의 자금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 경쟁입니다. 리플은 이미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라는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선두그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 레저의 성과는 어떨까요? 온체인에 등록된 자산 가치는 약 15억 2천만 달러이며 스테이블 코인 30일 전송량은 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는 잘 구축되었지만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압도적인 선점 단계는 아니지만 기관형 자산이 탑재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5억 달러라는 숫자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대규모 유통이 본격화되기 직전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제 이 인프라 위에서 실제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과 아첵스는 2024년 6월 수억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을 XRP 레저로 유치하는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에버딘의 머니마켓 펀드가 XRP를 위해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트너십 발표를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실제 자산이 리플의 인프라 위로 이전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리플의 전략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어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례는 온도 파이낸스와의 협력입니다. 미국 국채 상품인 OUSG가 XRP 레저에 도입되었으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통해 발행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이 이전된 것을 넘어 관련 금융 서비스까지 통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관들이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으로 환매하고 정산할 수 있는 결제 연계 고리가 완성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RLUSD가 토큰화 자산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리플이 구상하는 거대한 금융 인프라의 청사진이 실현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기관들이 리플의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토큰화 시대의 승자는 기술력이 아닌 기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인프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리플은 이러한 인프라 경쟁에서 유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라는 사실과 최종 승자라는 결론 사이에는 아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간극을 냉철하게 이해해야 다음 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집중하기보다는 파트너십이 실제 자산 잔액 증가로 이어지는지, RLUSD 결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리플에 대한 평가를 재정립할 것이며 그때가 진정한 재평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리플의 미래, 그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확신이 승리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